레디포스트 곽세병입니다. 네. 현장 사례로 살펴보는 정비사업 업무의 전자적 방식과 변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장점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앞에 책상에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비스를 한번 실제로 체험을 해보시라고 이제 그걸 작성해서 저희 뒤에 있는 저희 직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오늘 이제 끝날 때 시연회를 하면서 함께 시연을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에 좀 전달을 좀 작성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저희 회사 소개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업무 방식 부분, 정부 정책의 법안과 실증 특례에 대한 부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디포스트를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시정비 분야에 특화된 IT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진행하는 걸 전자적으로 하는 총회 원스톱이라는 서비스와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합원들과 소통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원스톱 빌리지라는 두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조합의 시간 감축, 비용 절감, 그리고 사람의 에러가 없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이러한 전자적 방식, 전자투표나 온라인 총회, 전자사명동의서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업계에서 도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자투표는 35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셨고요. 온라인 총회는 이제 저희가 서울시와 작년에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진행했고, 전자사명동의서도 이미 목동 14단지라든지 반포 미도 등 현재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업계 표준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1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와 국토부가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 레디포스트에 대한 협조 공문을 각 지자체한테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를 이제 인증을 통해서 지정도 했고요. 업무 협약을 최근에 체결하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랑은 노후계획도시라고 1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의 전자적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서비스 승인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한 7월이나 8월쯤에는 받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이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랑도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를 불러서 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단독 1위로 이제 선정되면서 서울시와 함께 작년에 이제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고, 뭐 신문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제 조합원들이 만족도 98%, 조합장님들은 100% 만족하면서 무사히 성과 공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원도시공사랑도 계약을 하고 대구시 천안시랑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와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전자사명동의서 확장 부분을 함께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번 주에 이제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에 대해서 안내를 이제 각 조합한테 발송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나 서울시나 과기부에 항상 가이드라인을 먼저 작성을 해서 전달드리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저희가 점유율이 1등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은 조합과 추진위가 찾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신탁사라든지 뭐 협회, 그다음에 정비업체, 설계사 등 많은 곳에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인천도시정비협회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진행돼서 국토부 과기부 장관상을 업계 최초로 수상하면서 효과성과 기술력까지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짧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제 법안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요거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년도에 이제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즉 법안의 개정에 대한 게 아니라 개정은 끝났고 시행을 이제 진행하는데, 전자사명동의서가 12월에 시행이 되고요. 전자투표는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6월에. 그래서 이제는 전자투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 온라인 총회라고 하는 부분은 12월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짧게 먼저 설명드리면, 전자사명동의서는 이제 그동안 추진위 단계나 준비 단계에서 지장날인을 했던 동의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장날인 하실 필요 없이 전자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투표는 이제 서면 의결서 내신에 전자적 방식에 대한 걸 전자투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총회는 총회를 하실 때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해도 참석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를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서명 동의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자세하게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36조 도시정리법 36조에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동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26조 1항 8호 단서 31조 3항 40조 이러는데 여기 밑에서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별거 없습니다. 사실 각 호의 동의에 대한 부분에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동의서를 할 때. 즉 전자적 방식에서도 반대 의사를 할 수 있도록 철회라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녹여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러한 동의서가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서명 동의서라고 하고 가로치고 뭐라고 하냐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법 2조 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이 어려워지긴 하는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동의서를 앞으로 서면 말고 전자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이때 동의서를 전자로 할 때 조건이 딱 두 개 붙죠. 전자문서법 2조 1호를 이제 따라야 되고 전자서명법 2조 2호를 따르는 형태의 전자서명만이 이제 전자서명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자서명 동의서에 대한 부분 또 보시면은 전자서명 동의서를 진행했을 때 대통령이 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자서명 동의서가 뭐냐라고 하면은 전자문서법 2조 1호, 전자서명법 2조 2호에 걸쳐진 전자서명을 했을 경우는 서면 동의서랑 똑같이 진행하게 되고 그러한 본인 확인의 방법에 대한 거는 대통령으로 정한 방법에 잘 해결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이 뭐냐를 갑자기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인터넷진흥원이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진흥원이 뭐냐면 전자문서법은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문서중개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한 규정과 전자문서라는 게 무엇인지 작성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거고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점점 이제 어려워지시죠, 갑자기.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전자서명 동의서를 하려면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전자서명법, 문서법이 뭐냐 봤더니 공인 이렇게 나오고 전자서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법 2조 1호를 보니까 전자문서라는 거는 전자 형태로 작성, 변환, 송신, 수신에 또는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고요. 전자문서의 요건은 전자문서 4조 10조까지, 즉 4조부터 10조까지가 뭐냐?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송신하고 수신하고 이걸 독립하고 철회가 가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키고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법까지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자서명 문서법을 지키게끔 하는 전자서명 동의서를 하려면은 첫 번째 여기 공인전자주소라는 게 문서법에 나옵니다. 공인전자주소라는 게 뭐냐 봤더니 송신과 수신하는 식별자를 하려는 것.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관을 해야 되는 것. 공인전자문서중개자는 송신과 수신 중개를 하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송신, 수신. 제가 문서를 송신하고 수신하고 그리고 전자문서를 본인 확인을 명확히 하고 보관하는 것까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을 왜 이렇게 까다롭게 놨을까라고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요것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라는 게 생기기 전에 옛날에는 문서를 저희가 우체국이라는 걸 통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신자가 우체국에 갑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죠. 그래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신자한테 정확히 도착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의 기사님이 신분증을 보죠. 신분증을. 그래서 홍길동 씨세요? 라고 신분증을 보고 등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왜 거칠까요? 사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직접 문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혹은 택배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꼭 저희는 우체국이라는 공인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법정소송에 갔을 때 공인기관을 통해야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 기사님은 꼭 신분증 확인하고 전달하죠. 이게 저희가 흔히 아는 우편 등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용증명을 보내주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내용증명은 뭐냐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똑같은 거를 발송했다라는 거를 우체국에 한 부 더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기부는 생각한 겁니다. 이거를 계속 왜 문서로 해야 될까? 이걸 전자로 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자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만든 겁니다. 이제 과기부에서. 이거 더 이상 문서로 하지 말자. 문서로 안 하게끔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시죠. 송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죠? 우체국 기사님이 수신자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신분증으로. 그런데 전자로 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중간에 있는 공인기관이 발송하는 사람 수신자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발송하는 주책을 우체국 기사님이 들고서 드리지 않습니까? 이 들고서 하는 것도 전달하는 것도 공인기관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유통을 하는 거죠. 중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관도 공인기관이 우체국이 하지 않습니까? 보관도 해야 됩니다. 즉,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다 전자화를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이제 조금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과기부가 이렇게 법령을 1999년부터 계속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한 거지 단기간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를 이제 진행하는 게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작성을 한 다음에 송수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체국 기사님처럼. 그리고 보관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공인전자 문서 유통 중개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우체국 기사님이 수신자한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거를 공인기관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인기관은 공인전자 문서 유통중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우체국 기사님이 신분증을 보고 전달하는 과정을 공인전자 문서 기관이 하는구나. 그리고 보관을 또 하지 않습니까? 내용증명처럼. 이 보관하는 업체는 공인전자 문서 센터라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체국이 다 하는데, 혹은 법무부인 공증 같은 역할을 여기서는 두 개의 기관을 나눠서 공인기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자는 유통을 해주고 본인 확인하고, 보관센터는 보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법령인 부분들에서 전자문서법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공인전자 주소라고 합니다. 주소. 이 부분을 한 이유는 신분증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신분증을 실제로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분증 대신에 이 인터넷 진흥에서 제시한 전자주소, 즉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킷값을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곽세병이면은 001을 준다든가 홍길동 003, 이런 공인전자 주소를 통해서 공인전자 문서 유통 중개자가 발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관은 공인전자 문서 센터가 보관을 하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법적으로 완벽해진다는 게 전자문서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개자는 전자문서법에 아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이렇게 진행해라. 그리고
이러한 문서법의 시행령에는 아예 엄격한 안정성과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책에는 없습니다. 이 장표를 다 집어넣으면 몇십 장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런 구체적인 거는 안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공인기관을 연동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법 2조와 4조 8조를 모두 다 준수한다고 아예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뭐 어떻게 나왔냐, 이걸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 여러분들이 전자문서 공인기관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하게 되면은 아예 법령에서 대통령이 정한 방법으로 잘 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증명서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홍길동이 전자투표를 진행하면은 공인기관을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증명서가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고, 이 증명서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지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서명법에는 아예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서명자의 신원, 그리고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거에 유일하게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는 인증서를 내놔라 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자문서법에 따라서 공인기관을 이용하면 증명서가 나오는데, 이 증명서를 이용할 경우는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모두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것대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투표나 온라인 총회 업체를 찾을 때는 이렇게 전자업체가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게 실시간 투표가 이뤄진 다음에 실시간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을 합니다. 이 구조가 돼야지만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자투표 업체를 선택할 때는 투표 서명이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진행해야 되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끔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냐, 내가 투표가, 홍길동이 투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분 후에 바로 이렇게 증명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니 내가 우체국이 내용 증명하듯이 보관대에 대한 투표 결과가 이렇게 보관되니까 안심하시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이 되게 복잡하지만 전자문서 공인기관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중개하고 보관하는 업체를 잘 선택만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도록 이번에 법령이 지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실제 이렇게 패소 사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다른 모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아예 판결문에서 이렇게 패소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전자문서법에 따라서 적용하지 않은 전자투표다, 이런 식으로 패소를 하게 돼야 되고도, 여기는 모 전자서명 업체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의 인증서를 통해서 그 서명자가 서명했다는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전자 방식을 잘 도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 레디포스트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다 갖춰진 회사다 보니까 이미 6개 넘는 법무법인들이랑 자문 및 MOU도 하지만, 저희가 강릉 하미그린, 사우스카이, 대치 등 여러 가지의 이미 판례로서도 저희가 그렇게 안전하게 잘 진행하고 있어서 전자적 방식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법령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한 부분부터 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전자서명동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장날인을 하는 거를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전자서명동의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냐? 앱을 설치를 하든 앱을 설치하지 않든 간에 이렇게 본인 인증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본인 인증을 통한 다음에 본인이 이 동의서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시면은 동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의까지의 과정이 1, 2분밖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예전처럼 직접 찾아가시지 않으셔도 되고, 지장을 받으려고 우편으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진구에 대한 실패 발생률이 매우 적어지고요. 시간과 비용이 매우 떨어지고, 문서 관리하는데도 매우 편리합니다. 그거를 회신을 받으셔도 집행부에서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리고 내가 보관하고 보안에 대한 부분을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도 훼손될 부분에 대한 것 걱정도 없으시고 보안도 되게 안전하게 공인전자 기관들이 이제 증명해 주니까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적 방식이 법안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도 보시면 전자문서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아예 이렇게 도정법 이제 45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6항 1호에도 불구하고 44조 2항 1호 당서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44조가 이번에 생기는데 뭐냐면 온라인 총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온라인 총회라는 게 뭐냐면 총회랑 병행해서 진행하지만 전자적 방식으로도 총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할 경우는 아예 현장 총회를 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고, 이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본인 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거는 이제 정한다 하는데, 저희 전자문서 공인기관 이용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뭐 전자투표는 이제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명 의결서와 신분증, 서명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전자투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서명 의결서를 했을 때 이게 뭐 대표적인 사례인데 작년에 서명 의결서 할 때 신분증을 포함하지 않았다. 혹은 서명이 안 들어갔다 하면은 다 무효 처리 난 거예요. 이게 음악아파트 사례거든요. 이만큼 어렵다. 근데 실제 조합에서 해보시면은 신분증 포함 안 하는 조합원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명 안 했다는 부분들 많다 보니까 음악 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이 이런 상황이라서 그때 문제가 발생됐던 거죠. 그리고 위변조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소송건이 1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사실 총회 관련된 문서의 조작과 위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서면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투표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인증만 하고 투표하면 끝납니다. 본인 설명. 얼마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투표를 하시는 조합장님들이 이것 때문에도 많이 하십니다. 이거 일일이 신분증 맞는지, 서명됐는지 이거 확인하는데 안 들어오신 분들이 기본 20, 30%. 그래서 법적으로 가면 이게 다 무효표입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있는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고, 당연히 정족수도 더 빨리 보이고, 재미난 게 투표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최소 2주를 줘야 되거든요. 투표 기간만. 그런데 전자투표를 동시에 도입하는 곳은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11일, 12일 만에 투표가 다 종료되기 때문에 투표 기간을 점차 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줄고 이제 위변조 걱정도 안 하시고 업무 자동화되는 거에 장점을 누리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총회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법령이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44조 2항에 총회와 병행해서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일명 온라인 총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에도 정족수로 통해서 직접 출석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조건이 있는데 조합원 본인인지 확인하고 접속 기록들이 보관돼서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의견 청취 제시 등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오실 필요 없이 온라인 총회만으로 출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언제 어디서든 총회 참석도 가능하시고 정족수도 확보가 편리하시고 위변조 휘말리지 않으시면서 대관 비용부터 사람들 고용하는 비용들도 모두 다 절감하시게 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앱을 설치를 하시지 않아도 인증만으로 온라인 총회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직접 출석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발언 요청도 이렇게 직접 진행하실 수가 있어서 발언에 대한 것들도 하게 됐고, 내가 발언하기 부끄럽다라고 하면은 질문 같은 것도 텍스트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옵션 형태로 조합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사회자나 이제 사회자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발언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누구를 내가 할지 나오고 채팅 나오고 현재 출석하신 분들 그리고 동시 몇 명이 시청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와 현장에서 출석한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셀 필요도 없고, 지금 몇 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몇 명이 온라인을 듣는구나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도 이렇게 각 기록마다 저희가 다 저장하고 공인기관 저장하니까 문제가 없게 됩니다. 네. 이 법에 대한 부분의 서비스들을 좀 함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앞으로는 어떻게 전자적 방식으로 바뀌냐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준비위나 추진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업무들이 전자적 방식으로 바뀌었냐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전자투표, 전자세명 중에서 온라인 총회 이 세 가지가 사실 실증 특례라는 걸 통해서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저희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잘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지금 준비위나 추진위 그리고 조합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를 많이 줄어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준이나 추진위 단계에서의 업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명부를 수작업으로 진행하시고 하는 것들이 어려움, 그리고 실제 이 토지 소유자들과의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징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과 비용에 대한 큰 부분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현재 원스톱 빌리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실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토지증 소유자의 명부 제작과 이 명부 관리를 수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인터넷 등기소나 세움터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명부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동안 바뀐 부분에 대한 토지 명부자가 누군지 이런 걸 확인하실 필요 없이 이게 하루 만에 다 나오게 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딱 저희가 저장해서 전달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든지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뭐 소유지 물건지인별 본번 자동화로 언제든지 분류를 하실 수 있고, 공동 소유자가 누군지 하고 나중에 대표자만 지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필지를 누가 보유하고 계신지, 그리고 대리인 정보도 입력하시면은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권 변동 알림을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가만히만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누가 매수가 됐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뭐 확인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게 목동 14단지 예시인데 전화번호부 얻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동 14단지 같은 경우는 아예 네이버에다가 뭐 목동 14단지 재건축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딱 검색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목동 14단지 이제 준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서 이제 카카오톡 가입하시라고 했는데 2달이 3달이 넘도록 700명밖에 가입을 안 하신 거예요. 전체 3,300명 중에서. 그러나 저희 홈페이지 딱 하니까 2주 만에 2,000명 가입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장점이 본인들의 정보가 없으니까 2주 만에 470명이 나 이거 전화번호 이거야. 아예 본인들이 스스로 등록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전화번호 확보가 되게 손쉬워지게끔 저희가 아예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토지 소유자들과 소통할 때 보통 카페와 밴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예 전용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를 얼마든지 바꾸시고 메뉴도 바꾸시는 부분인데 이 구조가 네이버 카페와 밴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가 사용하기 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메인에다가 네이버 검색하면은 바로 나오게끔 제공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새로 매수하신 분들도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니까 가입을 유도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메인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모두 다 가능하고 앱까지 저희가 제공해드리다 보니까 편리하시죠. 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네이버 밴드나 카페나 카카오톡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증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게시판들도 원하시면 익명, 실명 모두 다 선택하게끔 구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혼란을 좀 더 방지할 수 있게끔 인증 기반의 커뮤니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부와 연동이 돼서 설문조사나 메시지 등도 발송하기 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한남 2구역 같은 경우 평형조사 같은 것들도 진행하시고, 뭐 그러면은 그동안 사람이 해야 될 설문조사도 너무 매우 편리하게 되시고, 이런 것이 실시간 통계까지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메시지 등도 편하게 뭐 알림톡이나 문자까지 하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매우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통과 관리가 편해졌다고 하면 사실 결국 전자서명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서 징구가 가장 핵심일 텐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법이 바뀐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전자서명 동의서를 하게 되면은 모바일로 자동 발송하고 시스템 집계되면서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아예 아까 서비스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몇 명이 누가 받았고 전체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연령별은 동의율이 몇 %고 주거지별로는 어떻게 되고 각 구역마다 이 동의율은 몇 % 되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자서명 쓰면은 동의서가 빨리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저렴해지는 것도 사례 인력을 쓰는 것보다 저렴한 부분은 아닌데 결국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실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전자라고 해서 오프라인 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OS 요원들이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이랑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구 요원들 전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구 요원들이 이 시스템을 함께 진행하게 되면은 누가 언제까지 몇 표를 받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각 조합원들의 성향을 알 수 있게끔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동시 실시간 되니까 전자로도 받으시고 오프라인도 받으시면서 직접 방문하시면서 그 사람의 성향 파악과 특이사항들도 실시간으로 바라보실 수 있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편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체국에 직접 가실 필요도 없이 우편물이 이렇게 자동화 문서로 돼서 우체국까지 해서 출력되고 우체국 접수까지 다 자동화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런 소식지 같은 것도 준비나 추진해서 많이 발송하실 텐데 이러한 부분에 제작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편 발송도 자동화해드리지만 전자등기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전자적 방식으로 이렇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편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민총회가 많이 벌어지시면은 이것도 온라인 방식으로 뭐 총회를 하실 수 있고 투표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추진이나 준비 단계에서의 업무들이 좀 많이 손쉬워지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조합은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냐, 이 법령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가 진행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 총회 방식이 다 전자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총회 소식 통제를 할 때 책자를 내보내시거든요, 우편으로.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 전자적 방식으로 가능하고요. 전자투표에는 서면 의결서를 대체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면 의결서를 대체하기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를 하려고 지금 누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실시간 체크되니까 미투표자들한테 동료가 자동화됩니다. 그리고 총회 당일날 출석하는 사람들도 전자 출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내가 전자로 출석하면 그게 자동 카운팅 되면서 누가 출석했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온라인 총회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온라인 총회를 출석하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 출석하신 분들과 온라인 출석이 동시에 체크가 되면서 출석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하고 출석까지 다 전자적 방식으로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집계가 통계가 다 자동화됩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서울시 같은 정비몽땅에 업로드하기 저희가 자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많이 할 일이 없고 휴먼 에러가 줄어들면서 결국 총회가 다 전자화가 되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법령도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를 법령 개정을 한 겁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전자등기는 아까 우편 대신에 전자적 방식으로 등기를 해도 법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 안 들죠. 전자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공간 제약도 없고 발송 이력과 보안성이 용이되고 실시간으로 누가 열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은 45에서 50% 정도가 전자등기 열람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합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편으로도 등기를 내보내시지만 전자등기도 같이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못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자등기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우편 등기를 점점 줄이십니다. 그럼 비용도 절감되고 더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뭐 전자투표 뭐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수신되시고 인증만 하시면은 바로 투표가 진행되죠. 그래서 빠르시면 1분, 늦어도 2분 안에 투표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투표 이 부분 되게 전자적으로 하면은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나 이렇게 ABC 조합 저희가 대표적인 거 얘기를 가져오는데 97%, 70%, 81% 투표율이 높죠. 그러니까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높은 투표율을 하는데 이것만 한 게 없다. 그리고 전자투표가 민감한 안건에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조합이신 분들 아시겠지만 관리처분 계획 이런 거, 사업시행 계획 이런 거 정말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많이 쓰고 조합장 선임권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뭐 원베일리라든지 청담 사암이, 강동 사암이 뭐 정말 대규모 단지에서 조합장 선거를 이걸로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면 너무 여러 파가 싸우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거를 원하시거든요. 그때 전자투표를 쓰셔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민감한 안건에도 되게 수월하게 전자투표가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저희가 월 평균에 대한 부분을 돌려서 진행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도에 평균을 해보면은 30대, 40대, 50대, 90대까지 이 평균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보시면은 다 전자투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런데 80대 66%, 90대 69%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즉 80대, 90대도 서면보다는 전자투표를 2배 이상 더하고 전체로 보면은 전자투표가 서면 대비 10배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과 상관없이 투표율이 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곳들이 다 약간 부촌들도 많은데 저번 주는 압구정 5구역과 계약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고령층이 많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도 다 전자로 바뀌신 부분이네. 온라인 총회까지. 그래서 이미 민감한 안건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신다는 것까지. 그래서 연령층이 높아도 전자가 훨씬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면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면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다만 전자랑 서면을 동시에 하면은 이제 서면 비율이 전체 투표율에서 6%밖에 차 안 납니다. 극단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전자를 대부분 사용하시게 되다 보니 전자가 다 쓰이게 느껴지지만 서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자 출석 같은 경우는 현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전자적 방식으로 이렇게 서면하게끔 돼서 진행하시는 부분이고 당연히 총회 시간이 단축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100일 후 일로 오세요. 102호 일로 가셔야 돼요. 이런데 어느 자리에도 쓰셔도 되고 서명을 이렇게 딱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정족수 확인됩니다. 성원 보고를 하려면은 내가 몇 명이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걸 사람이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다 자동화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총회 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절감이 되는 효과도 있고요. 편의성이나 에러 감소 이런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온라인 총회 이 부분인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은 이게 동시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하게 되면은 총회가 진행되고 출석이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에 대한 부담감을 없어지게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총회 때 말고도 일부 조합에서는 대의원회까지도 이걸 많이 사용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레디포스트가 이제 작년에 서울시와 함께 온라인 총회를 유일하게 했던 회사이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되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서초구에 있는 모 재건축 조합인데 정족수를 20%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장 총회는 115명밖에 안 오셨는데 온라인 총회 300명 오셨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이 오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심지어 여기는 거마비도 주지 않습니다. 온라인 총회는. 사람들이 가는 게 힘든 거죠. 총회는 보고 싶은데 가기는 어렵고 토요일날 하니까. 그러면 나 온라인으로도 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큰 겁니다. 근데 이 서초구다 보니까 고령층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금액대가 되게 비싸다 보니까 이 고령층인 분들도 나 진짜 총회 보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다 오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럼
부촌만 그래야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성북구에 있는 장이 15구역 재개발입니다. 여기 진짜 값이 저렴한 부분이거든요. 조합원들도 1,80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데도 여기 보시면 현장 총회는 304명 오셨는데 전 온라인 총회 364명 오셨습니다. 결코 적게 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 고령층이냐 강남 강북이냐 지방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자적 방식을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 이 총회를 보고 싶은데 너무 일정이 있거나 딴 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온라인이 있어. 나 그럼 온라인 참석할래. 그러니까 참석률이 2개 합치면 대폭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총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더해졌다 생각하시면은 안 쓸 이유가 없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준비 과정은 되게 손쉽습니다. 이거 실제로 서비스를 쓰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대의원에서 만약에 거치시거나 뭐 준비위회 이사회에서 뭔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대의원과 이사회들도 다 이렇게 그냥 모바일 책자로 하고 투표하고 결과 보고서 받게끔도 가능하고요. 내가 전자투표나 온라인 총회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한 달 전이나 3주 전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한테 명단이 있다 하면 명단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명단도 만들어 달라 하면은 명단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주시는 거는 책자 PDF만 주시면 됩니다. 책자 PDF만 주시고 안건 내용만 전달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다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럼 전자투표가 테스트가 2주 전에 나가고 이제 12일 전에 모바일 책자가 이제 토지 소유자들한테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투표가 이제 총회 전날까지 진행되고 동료는 자동으로 됩니다. 이 과정들이 그냥 다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부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현장 출석에 대한 부분, 전자적 출석과 온라인 총회까지 저희가 다 세팅해서 집계 통계까지 드리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과 전자적 방식에 대한 이렇게 과정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건 고민하실 필요 없다. 다 알아서 해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총회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바뀌냐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준비와 추진위와 조합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바뀝니다. 총회 기간과 투표 결과가 예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AI로 계속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자료와 플랜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다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안건 몇 개 놓고 일정 정하고 하면은 앞으로는 만들어주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총회도 다 전자적으로 개최되고 업로드까지 이러한 전 과정들이 앞으로 2년 안에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대가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바로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시행은 아까 말씀 전자투표는 지금 바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명동의서랑 온라인 총회는 10월부터 법령 시행이 되는데 저희는 샌드박스라고 이제 국토부 과기부가 인정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를 잘 모르실까 말씀드리는데 법령을 바꿀 때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바꾸기 전에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한테 저희 같은 좀 유능한 기업한테 한번 해봐 라고 실험을 하게끔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매달 국토부 과기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이 시연이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와 이런 것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1호고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험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과기부랑.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바로 도입이 가능하십니다.